강화도장 송현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즉, 나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라는 웬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즉, what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when과 what에 대한 해답을 저와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en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고자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과 함께 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뭉쳐서 1년이 되죠.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1년이 뭉쳐서 사람의 일생이 됩니다.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루하루와 나의 1년과 나의 일생이 아무 법칙 없이 그냥 흘러가는 줄만 알았는데 이 네 가지 법칙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봄에는 대지에서 새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아기에는 아기가 엄마 자궁을 뚫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렇듯 첫 번째 마디는 탄생하는 생의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이 생의 시간대를 우리 오행 기운에서는 뿌리에서 새싹이 돋았다고 하여 목의 시간대로 배속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때는 학교에 가서 직장으로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새싹 자란 것이 줄기와 가지를 뻗으면서 푸르름을 자라가며 자랍니다. 그리고 청년기에는 자신의 꿈을 향해서 자신의 적성을 찾으며 다양한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기는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이렇듯 장의 시기이고요. 목화토금수로 봤을 때 활활 타오르는 화의 시기로 명명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시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을에는 농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장년기에는 봄, 여름 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직업을 갖고요.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가지고요. 그리고 자신을 가장 닮은 자녀를 놓는 등 자기 인생의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이렇듯 수렴하는 염의 시기라고 명명을 하고요. 목화토금수에서는 봄, 여름에 자란 것들이 이제 마무리 짓는다라고 해서 금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마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그 다음날 아침을 위해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돼지가 그 다음 연도의 농사를 위해서 돼지가 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노년기는 다음 생일을 위해서 생의 마감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렇듯 감출장, 실장, 이렇게 장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행기운에서는 모든 생명이 웅축시키는 숲기운으로 명명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이 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부가 날씨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이번 연도에는 가을이 오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씨 뿌리기를 주저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듯 자연의 질서는 생장염장이라는 정직한 질서의 법칙에 의해서 둥글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봄, 여름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마디는 양달, 음달 할 때 양, 즉 만물을 키우는 시기이고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는 이제는 열매를 맺고 성숙시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오행기운으로 목화, 금수를 배속을 하였는데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토입니다. 이 토는 이 중앙자리에서 모든 이 네 가지, 이 네 마디가 조화롭게 둥글어 갈 수 있도록 중앙에서 조화롭게 주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을 더 넓게, 멀리, 크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생장염장의 법칙은 몰랐지만 사실 하루가 있고 1년이 있고 일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큰 시야를 가지는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산도 최고 지도자이신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신 우주 1년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 1년은 12만 9,600년인데요.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기 힘듭니다. 고작 100년밖에 살아가지 않았던 우리이기 때문에 이 우주 1년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 1년 또한 이 생장염장의 정직한 법칙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 1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 1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봄 시절은 인류 문명이 처음 탄생한 태고 문명의 시기입니다. 이때 인류는 유아기가 엄마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듣듯이 하늘을 모시며 하늘의 말씀을 받드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 마니산이라든지 서양 문명의 모태인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되는 지구라트라든지 그리고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은 바로 이때의 제천 문화를 나타내는 문양입니다. 그리고 여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문명이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요. 인종도 다양해집니다. 그런 다양한 인종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나오고 다양한 종교가 나오고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우주의 가을은 인류 문명이 성숙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겨울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빙하기입니다. 구 유고슬라비아 학자 밀란코비치는 빙기와 간빙기의 주기를 밝힘으로써 빙하기가 10만 년에서 12만 년의 주기로 찾아왔다는 것을 밝혀놓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고뇌하였습니다. 왜 빙하기가 계속 춥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찾아왔을까? 그것은 바로 우주의 겨울이 주기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흘러갑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우주는 흘러가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우주 1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주 1년이 흘러가는 법칙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우주의 어떤 시기에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인류가 다 얼음으로 덮여 있는 빙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우주의 겨울은 아닙니다. 지금 인류 문명이 처음 탄생해서 하늘과 땅과 교감하는 그런 신성 문화의 시대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우주의 봄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류 문명이 완성되어 있는 가을인가요? 세계 저편에서는 인종전쟁,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한 아이는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문명 아닙니다. 지금의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과학 문명은 극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 현장에서 바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름은 화해의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지구는 들끓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만년설을 알고 있는 그 산은 눈이 다 녹아서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여러분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름의 끝에서 가을 문을 여는 열개자 열벽자, 바로 가을의 개벽 시기에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일년 이야기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잠시 우주일년의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의 봄, 여름은 먼저 하늘이라고 해서 선천이라 명명을 하고요. 이 가을, 겨울은 후천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봄, 여름을 다스리는 법칙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봄, 여름을 다스리는 법칙은 상극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 시험이 없으면 공부할까요? 안 합니다. 우주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난과 극을 주면서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상극의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원과 한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또 우주일련의 매력인데요. 인간의 도덕성이 결여되어서 혹은 가치관이 달라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봄, 여름의 질서가 바로 인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상극으로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쟁인데요. 우리는 세계 1차 세계대전과 세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원과 한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거치면서 과학 문명과 의학 문명은 극도로 발전을 하였고요. 인류는 세계를 보는 눈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조직이 국제연합이고 국제연맹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가을과 겨울은, 바로 우주의 가을은 서로를 진정위하는 상생의 시기입니다. 요즘 상생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이 상생은 바로 우주의 가을이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듯 양의 시기에서 음으로 시기로 갈 때, 상극의 문명에서 상생의 문명으로 갈 때는 질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변혁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변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에서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문명 속에서도 이 대변혁은 일어납니다. 동서고금의 예지자들은 이 대변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했던 그 해전 운동은 영원히 기울어진 채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스 몽고메리는 지축 정립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주의 봄, 여름은 미완성의 시기였습니다. 미완성의 시기였기 때문에 지축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지축이 이제 완성의 시기를 맞이하여 지축 정립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미 국방부 비밀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국방에 위협을 하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를 위한 자연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밀 보고서입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은 바로 뭐냐? 우주의 여름에 들끓는 문화를 마무리 짓고 이 지구의 축이 바로 서서 우주의 가을의 문명을 열어서야지만 그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개벽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최근 10년 사스, 조류독감 등 다양한 병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석학들은 팬데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명, 지금 각 나라는 자기의 패권들을 다투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문명이 한번 성숙하는 사건이 옵니다. 이 개벽의 인간 개벽, 문명 개벽의 실제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도자에 가서 깊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변혁과 가을 개벽에 대해서 이 선천의 종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새하늘 새 땅이 온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불교에서도 별들의 위치가 바뀌는 때가 온다라고 해서 가을 개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각 종교에서 말하는 그분이 그 절대자가 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나는 알파여 오메가여 장차 올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 법은 3000년 간다. 3000년이 지나고 미륵 부처님께서 바다로 둘러싸인 동방 땅에 강사하리니 너희는 그분의 도에 열반에 들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제출호진이라고 해서 동방 땅에 황상진님이 강세하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모두가 이 가을 개벽길 넘어 이 새로운 진리를 여는 그 각 종교의 절대자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한 가정에도 가장은 한 분이십니다. 한 나라에도 대통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절대자가 여러분이라면 너무 혼란스러운 우주 정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각 종교에서 말하는 그분은 호칭은 달랐지만 결국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증산도에서 말하는 상제님이십니다. 이 상제님은 우주의 봄 시절에 인류가 모셔왔던 분이고 각 종교에서 모두가 오신다 했던 그 절대자 한 분이시며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 문명이 열릴 때 이 토자리로서 오시는 가을의 문화를 여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상제님께서는 이 가을 개벽기에 인간으로 오셔서 봄, 여름에 맺히고 맺힌 원과 한을 풀고 가을의 문명을 여시기 위하여 천지 공사를 보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법방인 태일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셨습니다. 이 천지공사와 태일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도장에 가셔서 더 깊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웬과 왓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이 가을 개벽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가을 개벽 우주의 새 소식에 대해서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름에 중순에 살고 있으면 그냥 성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가을 개벽의 마디에 있기 때문에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바로 우주의 가을의 문명을 여는 증산도가 이 땅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든 믿고 싶지 않든 이 변화는 여러분이 이 우주의 시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의 질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이 우주의 가을 개벽 소식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상제님 진리를 만나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성숙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